안녕하세요. 세리쌤과 함께하는 행복한 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국어 멘토 세리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의문의 변동 시간이에요. 오늘은 의문의 변동을 한번 천천히 알아볼게요. 의문의 변동이란 무엇일까요? 의문은 소리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음이나 모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의문은 쓰여진 그대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음하기 편하도록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의문의 변동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교체가 있습니다. 교체라는 것은 뭘까요? 원래 있던 의문 대신 다른 것이 대체되는 현상이겠죠. 다른 것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축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축약이라는 것은 줄어드는 거죠. 그죠? 두 개였던 의문이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축약이라고 합니다. 탈락은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것. 첨가는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첨가가 되겠죠. 이렇게 의문 변동을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는 교체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교체 현상 안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의문동화, 자음동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구개음화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된소리대기 현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의문동화, 구개음화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음절의 끝소리라는 건 뭘까? 음절의 끝. 그렇죠. 마지막에 있는 받침을 의미합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이란 이 받침이 그, 느, 드, 르, 무, 브, 응. 우리가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 다리만 보여. 또 우리 이재범 학생은 그녀 다리 오바마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던데요. 그느드르 무브응 7개의 자음 중에 하나로만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바뀌어서 발음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 현상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부억. 자, 키역이 왔어요. 받침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부어크. 이렇게 크 소리를 내서 발음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소리 내고 있어요? 억. 기역으로 발음을 하고 있죠. 그죠? 그 소리로 바꾸어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꽃, 어떨까요? 꽃. 또는 보통 시옷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는 시옷이 포함되고 있지 않아요. 꽃스가 아니라 꽃. 드 소리로 바뀌어서 발음되고 있죠. 숲 어때요? 프 소리 대신 브로 바꿔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음절 끝소리 규칙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부어간, 부어캐, 꽃 아래, 꽃이. 어떤 경우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어서 발음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부어간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부어간 기역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꽃아래 드 소리가 발음나고 있는 거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부어캐의 경우에는 부어캐 앞에 있던 키역 소리가 그대로 이어져서 발음이 되고 있네요. 꽃이 마찬가지로 우리 꽃이라고 하지 않고 꽃이라고 하면서 받침 발음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어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걸까요? 어떤 경우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일어나지 않을까? 자, 안과 아래를 볼게요. 아래는 뜻이 있나요? 없나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더라도 뜻이 있는 형태소가 오면, 뜻이 있는 단어가 오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왜? 두 단어 사이에 분절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와 같이 이런 조사들,
뜻이 없는 것, 형식 형태수가 올 때는 분절이 없다라고 보고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뜻이 있는 것 앞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요. 뜻이 없는 것 앞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생각거리. 그럼 겹받침을 발음할 때는 어떨까? 겹받침이란 건 뭘까요? 받침에 자음이 2개 이상 있는 거예요. 뭐 2개 있는 거죠. 3. 어떻게 발음하고 있어요? 3. 리을, 미음 2개를 발음하지 않고 3. 하나로만 발음하고 있어요. 닭. 기역으로 바뀌어서 발음되고 있죠. 여덟. 리을로 발음을 하고 있어요. 겹받침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은 7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2개 중에 하나만 발음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떤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2개 중에 하나만 발음이 되고 하나는 발음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겹받침의 경우에는 교체 현상보다는 탈락 현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운 동화 현상을 살펴볼게요. 먼저 동화라는 말이 나와요. 이 동화를 많은 친구들이 페어리테일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자, 근데 이때 동화는 뭘까요? 동화. 할 때 동은 같을 동자입니다. 같을 동, 될 화자에서 같아지는 현상이에요. 같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 음운동화 현상은 발음 방법이 같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음운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 설명을 볼게요. 두 자음이 만나서 영향을 주어서 한쪽이나 양쪽 모두 비슷한 소리로 바뀐 현상. 발음 방법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비슷한 소리로 바뀐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비슷한 비음이나 비슷한 유음, 즉 발음 방법이 같아진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음운동화에는, 자음동화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음화. 비음화는 뭐겠어요? 비음이 되는 것이겠죠. 무, 느, 응과 같은 비음은 힘이 세요. 그래서 비음이 아닌 다른 자음과 만났을 때 이 자음들도 역시 무, 느, 응 중에 하나로 비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같은 발음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학문. 어떻게 읽어요? 기역 소리로 발음하지 않고 항문. 같은 영국의 소리 중에 비음인 이응으로 바꿔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음료. 마찬가지죠. 무 소리 뒤에서 리을이 음료.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음화죠. 앞에 있는 자음, 앞이나 뒤에 있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 방법이 같아졌기 때문에 음운 동화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유음화. 유음화라는 건 뭐예요? 유음이 되는 거겠죠. 그죠? 리을이 다른 자음, 특히 니은과 만나서 똑같은 리을로 르 소리로 바뀌면 이것을 유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발음 방법, 같은 유음이 되는 거죠. 칼날이라고 읽지 않고 어떻게 읽어요? 칼날. 다른 자음,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이 됐습니다. 신라. 마찬가지죠. 그죠? 앞에 있던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것, 이것이 유음합니다. 이처럼 같은 발음 방법인 유음이나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자음 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음운 동화가 일어날 때 낱말 할 때 티읕 받침이 갑자기 니은이 되었어요. 얘도 역시 같은 발음 위치에 있는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음운 동화가 바로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만 여기는 2가지 현상이 숨어 있어요. 낱말은 먼저 디귿 소리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규칙이에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이 된 후에 드 소리와 무가 만나서 음운 동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이 항상 먼저 적용이 돼요. 모든 규칙이 앞서서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음운 동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잘 몰라도 되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해서 쌤이 여기서 답을 할게요. 합리. 합리의 경우에는 왜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얘가 갑자기 미음과 니은 두 개로 바뀔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순서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두 가지 의견을 내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리을의 니은대기 현상. 리을이 니은이 아닌 다른 자음들 앞에서는 니은으로 바뀐대요. 이걸 치조비음화. 그러니까 이 잇몸 소리에서 일어나는 비음화라고 하는데요. 리을이 다른 자음들과 만날 때는 니은과 만날 때와는 달리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자음들에서 니은으로 바뀌는 거죠. 니가 먼저 되는 거죠. 그 다음 느 소리가 비음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브가 같은 비음인 무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울림소리화 현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브가 울림소리인 우리 무, 느, 르, 응 이 비음과 유음을 합쳐서 울림소리라고 하죠. 울림소리인 리을과 만나서 같은 울림소리인 무로 바뀐 다음에 이 무 때문에 뒤에 오는 리을이 느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느로 먼저 바뀌는지 무로 먼저 바뀌는지 그 순서에 대한 의견인 거죠. 지금 학교 문법에서는 학교 국어에서는 리을의 니은대기 현상을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리을이 다른 자음에서 니은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니은의 영향 때문에 앞에 있던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느, 무, 응 중에 하나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구개음화로 넘어갈게요. 구개음화 말이 되게 어려워요. 구개음이 뭘까요? 구개음. 입구자죠. 입구자. 개는 천장개자예요. 입천장 소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센입천장 소리로 되는 현상. 센입천장 소리인 즈츠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구개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구개음으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드트. 잇몸 소리인 드트가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소리를 만나서 즈츠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구개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트라는 것은 잇몸 쪽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이는 입천장에 가깝게 나는 소리예요. 이 할 때 혀가 뒷부분이 올라가죠. 입천장에 가깝게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잇몸 소리하고 입천장 소리하고 같이 내는 것보다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를 한 번에 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티가 아니라 가치로 발음하는 것. 그래서 트와 이가 만나서 치가 되었죠. 구디가 아니라 구지로 발음되는 것. 드와 이가 만나서 즈로 바뀌었죠. 그죠? 이런 것을 구개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을 잘 보세요. 드트가 뭐를 만나야 돼요?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돼요. 형식 형태소라는 게 뭘까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뜻이 없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접사라든지 또는 조사 같은 것들이 이런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겠죠. 이는 같다와 이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이때 이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없는 접사입니다. 형식 형태소입니다. 따라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굳이 마찬가지죠. 굳다라는 것은 뜻이 있지만 이는 뜻이 없어요. 이런 뜻이 없는 것을 만나야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라고 현대문법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꽃이라는 것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치라는 소리가 발음되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디귿이 없어요. 드트가 이를 만나서 지츠로 바뀌는 것만 구개음화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바치와 반니랑의 차이를 볼게요. 바치 할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바치, 치. 구개음화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반니랑의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죠. 치 소리가 안 나죠. 왜 그럴까? 이때 이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이지만 이랑은 어때요? 밭에서 파여있는 부분이라는 뜻이
있죠. 그죠? 뒤에 오는 것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밭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밭일. 일도 역시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잔디는 어떨까? 잔디 할 때도 드와 이가 만나잖아. 드와 이가 만나는데 왜 우리는 구개음화를 적용해서 잔지라고 발음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통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잔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형식형태소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어요. 원래부터 얘는 그냥 D인 거야, 그치? 이런 하나의 형태소일 때도 역시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뒤에 형식형태소인 이를 만나야만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자, 음절 끝소리 규칙과 음운동화, 구개음화를 다 배워봤어요. 이렇게 셈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시 단어들을 따로 써보고 그 단어들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축약과 탈락과 첨가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